기술적 난이도가 조금 있는 과제들인데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문화 맥락 기반 인문 번역 기술은 한국 문화의 특화된 번역 애들의 오늘 다루고 있는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로 시원하다라는 용어라든가 요틀이나 신조어의 많이 등장하는 태무니까 그때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할 거냐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갖고 있는 언어적 특성들을 일반적으로 LLM이 갖고 있는 한국어 번역 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번역 세트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다만 이 과제는 그 다음 과제하고 연계 과제가 되는데 그 다음 과제는 전문가하고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클라우드 소싱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드는 맥락 해석 엔진들을 온톨로지, 다이나믹스 온톨로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구성해달라라는 것들을 전제했고요. 그 말은 언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들을 다 파악해내고 어떤 맥락에서 그 단어가 쓰이는지를 유추해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기존의 외국 LLM들이 갖고 있는 엔진 대비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포인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타스키마를 설계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데이터 수집 전처리 과정들이 파이프라인 만드는 전체가 온톨로지 기반으로 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번역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벤치 및 평가나 벤치마크, 그 다음에 검증 평가 체계들을 구축해야 되는 거죠. 보통 평가 지표에 다 기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LLM을 평가하는 툴들을 일반적으로 쓰시는데 평가 수치들은 다소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제하고 연계해서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34.5번 이내에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인 기술 만드는데 34.5로 되냐라고 좀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데이터셋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기존에 이미 여러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들도 그렇고 한글을 번역할 때 기본 데이터 툴들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활용 플러스 알파로 국내의 클라우드 소싱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여러 에이전트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번역을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낼 수 있어야 되고, 다만 전문가들이 해석을 할 때에 맥락에 대한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해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차원 중에 어떤 차원이 가장 이런 맥락에서는 가장 활용이 많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록 노드들을 다 활용하고, 그 노드가 나중에 온톨로지 기반 베이스로 해서 번역할 때에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RRHF를 하는데 단순하게 RRHF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소싱 기반으로 전문가들을 풀들을 확보하셔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이 맥락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 웹툰에서 쓰여진 여러 가지 이런 뉘앙스들은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기록들을 남겨놓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다른 에이전트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비용을 내고, 상용화 후를 이야기합니다. 비용을 내고 이 RLHF를 한 번 더 학습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드가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상용화까지 할 수 있는 걸 전제로 RLHF로 본격적으로 도입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날리지 인젝션을 전문가들 기반으로 클라우드 소싱 기반으로 하자라는 것이 본 과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는 연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컨소시엄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번째 과제 같은 경우에는 33개월에 32억 원 이내, 레벨 31억 원 이내로 비용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작권 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과제 중에서는 기술적으로 보기에는 좀 라이트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AI 기반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광고 배너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 동일성을 판별하는 기술입니다. 동일성 판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들이 6번 정도 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최고 지표 대비 프리시전 레벨들을 설정을 해놨는데, 그 프리시전 레벨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시면 안 되고 RFP 사항에 엄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그 도메인을 변경한다든가 서버를 언등시킨다든가 인터페이스를 변조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계속 불법 사이트들이 여러 의미에서의 불법 사이트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고 쫓아가서 그 부분들을 차단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내용들을 좀그 침해 사이트 복합변을 자동 수집하고 전 처리하는 기술, 그 다음에 특징을 찾아내서 리뷰하는 기술, 그 다음에 동일성 판별을 해내는 AI 기술, 그 다음에 검색 플랫폼을 해서 개발하고 실증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지고 나면 그 전체 우리 인터넷 환경 내에서의 불법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들이 단속되는 것들에 좀 빠르게 된다든가, 혹은 상용화레벨로 봐서는 우리 보통 이제 우리 그 국산 드라마나 그 IP들에 대해서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발해서 차단시키는 구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기획된 문제입니다. 33개월에 24.5. 그 전체 우리 이번에 기획된 과제들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이미지 서비스 환경에서 캐릭터나 웹툰 저작권에 대한 옵트아웃 대응 기술 및 평가 모델 개발입니다.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왜 난이도가 되게 어렵냐라고 했을 때에 저작권자가 옵트아웃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대응 기술, 그러니까 공개나 비공개 모델형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온러닝 기술, 그리고 저작권 옵트아웃 대응 기술 개발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인데, 이 세부 기술들에 대해서 학습을 어떤 구조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추적하고 옵트아웃을 시키는 기술 자체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연구 개발 단계가 기초 단계, 응용 단계, 개발 단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들은 이것들을 개념 연구를 일부 포함해서 응용 단계로 했습니다. 과연 AI가 생성을 하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내 것들을 어떻게 학습했는가를 추적할 수 있고, 그래서 내 것들은 내 저작권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생성 AI가 어떤 로직으로 생성을 시켰고 학습을 했는가에 대한 추적, 그런 부분, 추적이랄까, 워딩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알고리즘을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옵트인, 사전에 내가 거부하는 기능, 옵트아웃, 나중에 내 저작권이 도용되었다는 걸 발견해내고 거부하는 기능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요소 기술로서 생각을 하고 기획된 사업입니다. 33개월에 24.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저작권 과제 전체 중에서 가장 이제 글로벌 실증 개념에 가까운 레벨의 그 사업인데요. 그 K-팝 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및 AI 기반 음원 사용 이력 관리 기술입니다. 지금도 뭐 시트팩이라는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그 노래를 만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작곡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서 쓰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지불받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근거에 기반해서 창작자들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에 그 제작이 음원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다 쓰여지고 소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 신탁권자라든가 여러 관여 업체들이, 관여 퍼블리셔들이 어떤 구조를 거쳐서 이 음악을 정작 사용자들에게 소비를 시켰는가에 대한 모든 이력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리 적어도 동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과 실증 해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염두를 두고 진행을 해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RFP에 보시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협의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우리 저작권위원회라든가 문체부라든가 그다음에 문광이라든가 다양한 서포트들을 받아서 진행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글로벌리 이제 각기 C2PA나 이런 여러 가지 저작권이 실제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룹 멤버들이 다 각국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술, 추적이 가능한 인력 정산 기술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므로써 글로벌리 K-팝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국가들에 있어 가지고는 이력 추적이 정산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겠다라는 부분이 이 사업의 최종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33개월에 35억 원 이내에 추진하시는 대로 장시간 추운 날씨에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우리 김도전 PD님하고 저하고 각기 질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개념적이고 어느 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워딩으로 메일로 한 번 더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